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8월 2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기업 실적 발표하고 정부 지표 관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소비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지만 소비자들이 훨씬 선택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지난주에는 기업은 네 군데를 지켜봐야 하는데요. 홈디포, 로즈, 타겟, 월마트입니다. 홈디포의 2, 4분기 매출이 5.7% 올라왔습니다. 동일 점포에서는 플러스 1.7% 상승을 했습니다. 작은 수리하고 유지 보수는 살아있는데 대형 리모델링은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지출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연간 가이던스는 유지했고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은 침체라기보다는 금리 때문에 큰 프로젝트가 얼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홈디포로 볼 수가 있었고요. 로우스를 보면은 매출이 8.3% 상승했습니다. 또 조정 EPS도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사실 이 매출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는군요. 홈디포보다 소비 둔화 신호가 로우즈에서 더 강했다고 합니다. 타겟을 보면 가장 좋은 소매 실적 중에 하나였는데 매출이 5.3% 이상 올랐고 고객 트래픽도 3.6%가 올랐습니다. 당일 배송이 25%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단순히 일회성 이익이 아니라 실제 고객 유입과 매출이 좋아진 것이 타겟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월마트는 헤드라인은 괜찮아요. 즉 매출이 좀 많이 올랐고 조정 EPS도 좀 올랐습니다. 근데 미국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2.6%밖에 안 돼서 둔화됐고 예상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자상거래는 강했지만 저소득층 소비 압박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연소득 10만 불 이상 고객에게는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주가가 실적 후에 크게 하락한 이유도 결국 월마트조차 소비 둔화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우려 때문이죠. 즉, 이 네 개의 회사, 홈디포, 로우스, 타겟, 월마트를 같이 보면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데 타겟은 회복이고 월마트는 성장 둔화고 홈디포는 작은 프로젝트 중심이며 로우즈는 DIY가 부진했다. 즉 소비자는 돈을 완전히 안 쓰는 건 아닌데 식품, 필수품, 가성비, 편의성에는 쓰면서 주택 리모델링 같은 큰 재량 지출에는 매우 조심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더 중요한 것은 페드 미닛이었죠. 7월에 FOMC 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했지만 무려 3명이 0.25%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남아있다고 우려했고 물가가 2%를 향해 충분히 내려가지 않으면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즉 고용이 약해졌으니 곧 금리를 내린다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죠. 지난주를 한 문장으로 강의한다면 소비는 버티고 있지만 곳곳에서 균열이 보이고 페드는 경기보다 아직 인플레이션을 더 걱정하고 있다였습니다. 투자 시장에는 애매한 조합입니다. 소비 둔화는 금리에는 하락 압력인데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으면 페드가 금리를 내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 둔화와 소비 둔화와 물가가 함께 내려오는지 이걸 보는 게 핵심이 되겠죠. 물가까지 내려오면 주식에는 좋은 연착륙 시나리오지만 소비 고용만 약해지고 물가가 높게 나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집니다. 자, 이번 주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내일부터 발표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내일 일단 딕 스포팅 굿즈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아시다시피 스포츠용품 전문 유통업체죠. 이번 실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매출보다 소비자의 재량 소비, 그러니까 식품이나 휘발유처럼 반드시 사야 하는 상품 말고 운동화, 골프채, 스포츠웨어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경제 상황에 따라 구매를 미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딕 스포팅 굿즈 실적이 강하면 미국 소비자가 아직 여유가 있네. 라는 신호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부진하면 지난주에 나타났던 것대로 소비 둔화 우려가 더 강화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정부 지표가 있습니다. 내일 컨슈머 컨피던스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는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7월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90.8로 6월의 수정치 92.2에서 하락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와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가 3개월 연속 악화됐는데 미국 GDP의 약 3분의 1을 소비자가 차지하는 만큼 소비자 심리가 계속 악화될 경우 향후 소매 판매와 기업 매출에도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 슈퍼 수요일입니다. 엔비디아가 발표를 하는데 현재 엔비디아 실적은 단순히 반도체 회사 하나의 실적이 아니죠.
엔비디아는 AI 서버, 데이터 센터, 전력, 클라우드, 메모리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전체 AI 투자 사이클을 확인하는 지표가 됩니다. 특히 최근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천문학적인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죠. 이 엔비디아가 강력한 수요 전망을 제시하면 AI 랠리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지만 AI의 실적 발표가 기대에 못 미치면 엔비디아뿐 아니라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주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이터에서는 현재 엔비디아를 사실상 전체 AI 생태계의 대리 지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세일즈포스도 수요일에 발표를 하는데 기업들의 AI 투자는 실제 돈이 되고 있나를 보여주는데 세계 최대의 고객 관계 관리 CRM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번 실적에서는 AI 서비스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고 있는가가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역시 수요일에는 사이버 보안 수요 확인을 볼 수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실적을 발표하고 디지털 신원 보안 기업인 옥타도 발표를 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하고 옥타를 함께 보면 기업 IT 보안 지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역시 수요일에는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죠. 연준이 공식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라는 점에서 시장 영향력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다시 소비주와 핀테크인데요. 베스트바이, 워크데이, 어펌에서 발표를 하는데, 어펌은 Buy Now, Pay Later, BNPL 대표적인 업체죠. 그러니까 어펌의 실적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단순한 매출보다 소비자들이 활부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고, 그다음에 활부를 이용하긴 했는데 이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펌의 거래액은 증가하는데 연체율까지 상승하면 소비자들이 신용에 의존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거죠. 갭도 발표를 하고요. 목요일에는 잭슨홀 심포지엄이 개막합니다. 기업 실적보다 시장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가 잭슨홀 이코노믹 팔리시 심포지엄입니다. 이게 캔서스티 페드가 와이오밍주에서 개최하는 세계적인 중앙은행 회의가 되겠죠.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 관계자와 경제학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행사가 됩니다. 자, 특히 올해는 케빈 월시 연준 의장의 첫 잭슨홀 연설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큽니다. 시장이 이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페드가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증시에 일부 안도감을 제공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S&P 500과 나스닥을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부담은 반도체주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6% 이상 급락했고 AMD는 3%, 브로드컴은 약 2% 하락했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술주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최근 증시를 압박했던 미 국채 금리도 하락했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3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708%, 30년물 국채 금리는 3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떨어진 5.23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30년물 금리 얘기했을 때 한때 5.3% 이상 돌파하면서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한 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 하락의 배경에는 미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보도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카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가 향후 몇 달 동안 정부 국채 바이백 규모를 최소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앞서 발표된 40억 달러보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채 바이백은 쉽게 말하면 미 재무부가 시장에 나와 있는 기존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것이잖아요. 특히 장기 국채를 매입하면 시장의 장기채 공급 부담을 줄이고 채권 가격을 끌어들여서 장기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가운데서 좀 큰 뉴스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자동차의 관세 50%로 인상했습니다. 이게 무역 전쟁이라는 새로운 악재로 등장했는데요. 오늘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와 트럭, 자동차 부품과 철강에 대한 미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는데 이 관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과 캐나다의 공급망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관세가 실제 시행될 경우에는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비용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비용 상승이 자동차 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2023년 이후 가장 큰 3일간의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의 가장 큰 배경은
미 장기 국채금리 하락과 대규모 숏 커버링, 또 여기에 미국 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가 더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금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면서 장기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게 비트코인 투자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이번 상승에는 숏 커버링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비트코인 추가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상승하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비트코인을 다시 사들이면서 상승폭이 더욱 커졌다 이겠죠. 또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기대 역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랠리 지속 여부는 역시 금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PCE 물가지수와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변수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끝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요, 월요일 장 초반 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회사가 사상 최대 규모인 최대 약 790억 달러의 주주환원 계획을 내놓았는데 AI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주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돌려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3분기 30조 원 현금 배당도 포함되는데요. 이는 2020년 기록했던 종전 최대 주주 환원 규모보다 무려 5배 정도 큰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실망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전체 금액보다 어떤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였습니다. 자, 여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이 더 커진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SK 하이닉스와의 비교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주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2025에서 2027년 발생하는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기존 50% 정책을 상향할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고 주가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삼성의 복잡한 지배 구조도 자사주 매입에 걸림돌이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번 뉴스를 이해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최대 110조 원 주주 환원, 그런데 엄청난 규모지만 배당 중심 가능성. SK 하이닉스 40조 원 자사주 매입 소가 주식수 자체를 줄여 주당 가치 상승에 직접적인 효과. 결국 시장은 얼마를 돌려주느냐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느냐를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8% 급락은 회사의 AI 반도체 사업이 갑자기 나빠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높아진 시장의 주주환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듯하는 실망 매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